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 클리닉 21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계좌가 3개일 때 연금 개시 및 인출 전략과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보통 연금계좌라고 하는 것은 IRP 계좌와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자, 보통 3개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금저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질문 주신 분의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받은 계좌가 2계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가 1개일 때 활용 방법에 대한 질문사항이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금계좌 3개일 때 어떠한 연금상품 먼저 개시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는지도 끝부분에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독자분의 질문사항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요. 자, 1번 계좌는 IRP 계좌 가입하고 계시고요. 자, 300만원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2번 계좌의 경우는 연금저축펀드 1번 600만원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받은 계좌는 1번 계좌와 2번 계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나중에는 연금 개시 이후에는 IRP 계좌에 있는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거나 연금저축펀드에 있는 자금을 IRP 계좌로 이렇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는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으시니까 나중에 만 55세가 넘어갔었을 경우에는 IRP와 연금저축 간에도 이전이 가능한 사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의 계좌로 합치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계좌의 경우는 연금저축펀드 2번 가입하고 계시고 9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계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 55세 1, 2번 계좌는 자동 개시되면서 일단 자동 개시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연금 개시 신청을 해야지 연금 개시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연차의 경우는 조건 2가지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카운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계좌는 개시하겠다고 해야 개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번 계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개시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개시했었을 경우에는 연금 개시 후 인출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연금을 개시했었을 때 이제 신규 자금에 대한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3번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번 계좌 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뺐으면서 자, 뺐을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체크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계좌는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계좌로 인정받고 그 금액만큼은 개시 전과 개시 후 자유롭게 뺄 수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자유롭게 뺐으면서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도 같이 넣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가능하면 원금은 다 찾아 쓰고 난 다음 운용 수익을 찾았을 때는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1년차가 카운팅 되면서 1,500만원 한도에 잡히는 계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때부터 1년차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만 55세 그리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충족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또 카운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방법이 안 되면 1번, 2번, 3번 전부 연금 개시하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어서 연 1,800만원을 넣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라는 질문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개의 계좌가 있고요.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계좌는 굳이 연금 개시 신청하지 않고 인출하면서 추가적으로 납입하고 그 다음에 운용이익을 인출할 때부터는 연금 개시 후 인출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 관련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만 55세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 개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은 2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연금 개시를 할 수 있는데 1번은 나이 조건입니다. 일단은 만 55세가 넘어야 되고요. 자, 2번째로는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지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해서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의 경우는 가입 기간 자체는 무관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만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동으로 연금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근데 보험회사 상품이나 여러가지 상품들 중에 여러분들이 연금 개시 나이를 설정한 경우에는 그때는 자동으로 연금 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다 충족했었을 경우에는 연금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연금 수령 연차는 1년차가 자동으로
카운팅 되는 구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만 55세가 되면 이때 1년차가 되는 것이고요. 만 56세가 되면 2년차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연금 수령 연차는 증가한다. 다만 자동으로 연금 개시되는 상품들은 아마도 보험회사 상품들은 자동 연금 개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그냥 증권사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연금 개시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의 인출 및 납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연금 개시 전에 입금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이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절세 계좌 안에서의 운용을 하시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개시한 계좌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이때 또다시 신규 계좌를 개설해서는 납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 개시 이전에 인출과 관련된 부분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의 경우는 이 중도 인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뭐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내가 뭐 병원에 요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개시 이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금액 인출하고 싶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IRP 계좌가 아니라 연금저축펀드에서 인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출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출하셔야지, 자, 그렇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출로 보아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한 세액공제 받은 거 받지 않은 계좌 의미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확인하시고 나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계좌 그리고 세금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그 인출 한도까지는 자유로운 인출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연금 개시 후 인출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출 조건에 대한 부분들 설정하시고 인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금이 먼저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운용이익이 인출될 때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그때는 연 1,500만 원 수령 한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가 3개일 때 인출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인지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은 1번 계좌는 IRP 계좌, 공제받은 계좌, 2번 계좌는 연금저축, 공제받은 계좌.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얘네 둘은 합산해서 운용하는 게 나중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인출할 때도 계좌가 너무 많게 되면 여러분들 운용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안 받은 계좌가 IRP 계좌와 연금저축 이렇게 섞여 있으면 저는 차라리 두 계좌를 합산해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계좌는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체크해야 될 것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하거나 혹은 연간 1,500만 원 이내 인출했을 때 저율과세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수령 한도를 체크하시고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연금 수령 한도가 1,6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500만 원 이내 인출을 해야 되고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했더니 1,200만 원인데 1,500만 원까지 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1,200만 원까지는 저율과세 되고요. 자, 그러면 1,500만 원 이내 인출했을 조건도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인출한 30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하거나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500만 원까지 인출했을 때 저율과세 되는 거고요. 연금 수령 한도가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1,200만 원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1,500만 원까지 인출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300만 원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이기 때문에 신규 납입 고려한다면 연금 개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인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더 이상의 신규 납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냥 연금 개시한 상태로 인출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 인출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액으로 인정받은지 확인하고 인출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운용이익이 뒤늦게 빠져나가게 될 경우에는 인출 한도 이내 및 연 1,500만 원 이내
이 부분이랑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저율과세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인출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복수의 연금 계좌를 보유했었을 경우에 인출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1순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에서 연간 1,500만 원 혹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먼저 인출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품들을 인출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공적연금이 인출되는 그 시점까지는 내가 사적연금에 개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생활비에 대한 인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지 필요자금을 먼저 산출하셔야 됩니다. 이 필요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준비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합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의 더 근로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자금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자, 공적연금과 그 다음에 1순위는 세액공제 적용받은 계좌에서 먼저 인출 금액을 한번 산출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부족분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에서 추가적으로 인출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의 경우는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퇴직소득세 30%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령 한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이때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퇴직소득세가 100%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만큼 인출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자금이 부족하면 이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의 인출은 세액공제 받은 계좌에서 먼저 인출해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 얘네들은 그래도 수령 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때 자유롭게 인출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계좌에도 뭐가 있다? 운용이익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인출 순서에 의해서 퇴직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운용이익이 나가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운용이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운용이익이 빠져나갔을 때는 결국에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연금수령 한도와 연 1,500만 원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인출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라는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계좌에서 먼저 연금 인출하시고, 부족한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은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계좌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계좌에서 추가적으로 인출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비의 균형을 맞춰서 필요한 자금만큼만 인출 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궁금한 사항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요새 너무 바빠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못 촬영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남겨주시는 내용들 잘 확인하면서 꾸준히 여러분들의 궁금사항들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